자, 지난 주말 민주당 최고위 레이스가 시작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열기도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최고위에 경선 후보 최종 8인에 오른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한준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차기 지도부 후보님들을 우리 스튜디오에 모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자, 우리 한준호님은 한번 네. 이제 뵀던 적이 있고 네네. 또 강 의원도 같이 합세를 또 해주시니까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대담인데 뭐 답변 순서 하여튼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네. 강선우, 한준호 이렇게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 드리면 그렇게 답하면 되고요. 편하게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다른 토론을 하는 거 좀 다르게 뭔가 네. 막 마찰되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없어요. 조금씩 보니까. 그러겠죠. 네. 뭔가 생각이 다르거나 뭐 정책이 다르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뭐 같은 하고. 당에서 활동하고 네. 있으니까 정당이라는 게 같은 네. 생각으로 아, 모이는 그럼요. 곳이니까요. 좀 다른 얘기긴 하죠.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는 좀 어떻습니까? 어, 당대표. 저희 진짜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이 공중파 하니까 개판이죠. 그 전당대회 아니고 네. 분당대회 분당대회다. 같아요. 김건희배 그 분당대회. 박지원 선배가 네. 페이스북에 쓴 글이 맞아요. 분화를 넘어서 분열로 가고 네.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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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당대회 거기는 좋게 말하면 좀 흥행을 하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전당대회가 아니고 자폭하는 분당대회일 네. 수 있다. 분당대회. 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민주당 최고위도 면면이 다 화려합니다. 아주 뭐 다 최고위원이 돼도 아주 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분들이 있고 또 두 분 또 최종 8인의 후보에 지금 된 상황인데 오늘 대담 좀 시작할 건데요. 자, 요 질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원외 인사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현역인데 좀 지지세가 높아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강선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좀 먼저 잘못 갔습니다. 아니요. 예. 네. 의외죠. 굉장히 의외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당원 주권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당원 주권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권이 당의 이제 선출, 즉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당원들에게 넘어갔는데 네. 당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시는 느낌은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권이 넘어가면 책임도 다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지금 네. 부족한 상태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첫 번째 주가 지났으니까 좀 조정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서로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외인데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느낌인데요. 쭉 이렇게 지난 세월을 보면 네. 사실은 계급장 없이 정말 추운 데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당원분들의 이런 보들보들한 마음 같은 게 표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그리고 지금 그 김건희 정권과 그리고 예전 이명박 때 그런 여러 가지 뭐 잔인함, 그런 무도함이랑 이렇게 좀 기시감이 드는 면이 많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 MB를 감옥 보냈던 정봉주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 그러니까 이번 22대 국회 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있었던 일들에 대한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약간 요런 한 구석에 왜 조금 마음? 왜 약간 아리는 마음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크신 것 같아요. 네.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 지혜님께서 우와 선남선녀다라고 그렇게 선남은 맞는데요. 선남선녀 선남은 맞는데. 아마 저를 선남 여기 가운데 저는 얼굴이 너무 크고요. 선남. 두 분을 아마 딱 그렇게 표현하고 싶 응원하러 많이 와주십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응원 두 분이 지금 단계상으로 응원이 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윤석열 탄핵 이거를 전면으로 내세운 전략 이게 효과가 있다. 또 우리 강선우 의원님도 김건희 정권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석열 탄핵 요게
저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동지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마음, 그러니 그 목소리 따라서 그게 사실은 몇몇이 막 이야기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뒷받침을 해드리고 담아드리고 형식적인 틀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그리고 김건희 정권은 사실은 지금 막 온 나라가 정말 그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되게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조금만 타고 올라가 보면 김건희가 있어요. 아. 모든 곳에. 예. 모든 곳에. 예. 그러니 가히 김건희 정권이다. 음흠. 아니 검찰의 소환에 응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무슨 진짜. 뭐 배달 음식도 아니고 예. 어떻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 빨리 오지도 않아요. 다 상해서 왔어요, 조사가. 네. 주가 조작 4년 넘어서 네. 왔죠. 무슨 명품백 뭐 7개월 넘어서 왔죠. 김건희 정권 맞죠. 네. 탄핵. 네. 우리 강선 의원은 김건희 정권 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 어떤 네이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먹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쨌든 총선의 네. 민의가 지금 현 정권은 인정을 못하겠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게 이렇게 거대한 의석수를 주신 건데 뭐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 쓰자 보면 저런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네. 없죠. 그게 저는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슬프다 이 말씀으로 네. 들립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지난 20일 날 검찰 조사를 받긴 받았는데 지금 말씀처럼 조사 일정, 장소 네. 다 김건희 여사 내지 대통령실에서 픽을 했고 검찰이 그에 맞춰서 가서 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황제 조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황제 조사라고도 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외부에 알려지면은 본인이 조사를 뭐 중단하겠다는 둥, 안 받겠다는 그렇죠. 둥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피의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검찰을 갔다가 본인이 부른 거잖아요. 네.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 방식도 마음대로 정한 거 아니에요. 김건희 정권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여러 번 배신을 해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조직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 그때 순방 나갔을 때 검찰 인사 싹 새로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밑단을 깐 거에 대한 이제 과실을 하나하나씩 따먹는 거고 그 첫 과실로 따먹은 게 지금 현재 그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해서 본인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은 그거죠. 앞으로 네. 뭐 더 하겠죠. 네. 이창우 지검장과 바뀌고 네. 이런 게 예상됐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을 이제 보면은 네. 저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네. 보여주는 단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거를 다루는 언론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목에 칼을 맞고 쓰러졌을 때 닥터 헬기를 탄 문제를 가지고 네. 이게 어쨌든 뭐 흔히 얘기하는 황제 이송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본인 입맛에 맞게 검찰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본인의 특검 같은 것들을 무마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덮고 있는 언론도 문제고 그것을 따라가는 검찰도 문제고 그것을 권력으로 여기고 행사를 하고 있는 대통령실도 문제고 네. 그 정점에 김건희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도 문제다. 그럼요. 거네요. 언론도 글쎄요 이게 좀 그래도 비판하는 논조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이 두 개 사안을 네. 같이 놓고 봤을 때 비판의 논조들이 다르다는 거죠. 네. 다른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OX 판은 아닌데 OX 적어주시면 될 것 같긴 이건가요? 한데 앞에 있는 거? 저희가 이렇게 질문 하나씩 드려볼 테니까요. 네네.
적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우개를 제가 안 들어서 아, 지우개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똑같은 요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 수용은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맞다면 O, 없다면 X. 예상이 되긴 한데요.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강선 의원님은 X를 뭐 7개, 6개를 하셨어요. 두 분 X를 주셨습니다. 자, 차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똑같은 질문이긴 합니다. 네. 김건희가 조사를 받아야 할 예. 제3의 장소가 만약에 있다면 있다면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받아라. 네, 예. 국회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는 것과 너무나 극명하게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에는 가택연금을 했었죠. 그 그쵸. 야당 인사들을.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사법연금 아니에요. 재판받아라, 수사받아라, 소환해라, 기소하고 손발 다 묶어놓잖아요. 예. 꼼짝도 못하게. 그런데 김건희는 이렇게 총장도 패싱하고 그리고 배달시켰잖아요. 조사하러 와. 배달요? 배달시키고 그러니까 쪼로로로로로 이렇게 가가지고 예. 배달해서 드린 거고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예우가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들은 예우를 한 거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우를 받은 거죠. 그러니 김건희 정권에 대한 예우를 마음껏 한 건데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네. 거의 자폭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고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네. 네, 우리 한준 의원님. 예전에 이제 영부인 하면은 네. 그 국민들의 어머니 같은 느낌이 있었죠. 네. 보통 집에서도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일인데 네. 본인이 예를 들어 좋은 게 있으면 먼저 갖고 맛있는 게 있으면 먼저 먹고 하면 그게 무슨 어머니입니까? 근데 저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예. 이러면은 가정이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의 이런 행보 하나하나가 네. 국민들의 분노를 점점점 일으키게 만들 것이고 결국엔 자멸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질문의 수위를 살짝만 좀 높여보겠습니다. 많이 높인 건가? 자, 두 번 질문. OX를 써주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결국 김건희 여사 때문에 탄핵될 것이다. OX 한번 해주십시오. 예상이 좀 되긴 한데 하나, 둘, 셋. 오늘 심하게 또 하셨습니다. 강선 의원님께서는. 자,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예. 모든 길, 모든 정황,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다 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로 다 수렴이 되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군대를 보내놨더니 내 아들이 죽었답니다. 그것도 보니까 김건희가 어른. 우리 한준호 의원님 하셨던 그 김건희 로드, 네. 양평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거기도 어른. 주가 조작 어른. 그리고 지금은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잠깐 잊혀졌는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인데 가장 스팟라이트 받았던 사람은 김건희. 맞습니다. 대통령한테 나가. 네. 그리고 거기 참모진들한테도 일로 와봐 손짓하고 우리 다 봤잖아요. 네. 그러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문제, 그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모든 문제,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결국은 누구일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야? 아닌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경제에 관한 관념 이런 건 사실 대팍만 모르는 거 그런 거 한 장면으로 굉장히 대표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뭐를 잘 모르고 그런데 거기서 좌지우지하고 뒤에서 흔들고 이렇게 탁탁 얻어내리고 이런 게 잘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 점점 선명해지고 있고 특히 이번 검찰을 소환해서 본인 조사해봐. 이 장면에서도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본인 스스로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이 것이다. 탄핵 열차의 주요 동력은 본인들이에요. 본인들. 자, 한준 의원님.
탄핵열차 말씀하셨는데 탄핵열차의 엔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 엔진이 바뀌었다고요? 네, 엔진이 바뀌었어요. 아.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옛날 기차 석탄을 예. 때워서 가는 건 줄 알았더니 예. 지금은 힘 좋은 엔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자멸의 길로 들어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두 가지예요. 김건희 씨가 국정에 관여를 하는 것 같고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방관을 하는 것 같고 네. 이 사이에는 이익 추구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세 가지가 현재 하나씩 국민들 정서에도 눈에도 보이기 시작해서 저는 이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는 김건희 씨가 네. 선출된 권력을 본인이 행사를 하는 아하. 이 모습은 결과는 딱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결과 탄핵 얘기도 하네. 조금 더 센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 질문이 계속 이런 거라서 윤석열 대통령 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빨리 탄핵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4년차 때 되는가 그렇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이고야, 계속 오를 그냥 몇 번을 이렇게 오를 하셨네요. 네, 강선 의원님부터요. 우리가 대선을 언제 치를지 사실 모르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고정돼 있는 정치 일정이라 하면 저는 지방선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에 치를지 이후에 치를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 네. 상황이다.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국정농단을 보면은 그 임기보다 1년 일찍 탄핵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죠. 그런데 지금의 민심은 어떠냐? 지금도 벌써 너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이 순간도 언제까지 김건희 나라에서 살아야 돼?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꾸려지고 다 꾸며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민생 파탄 났는데 네. 우리가 언제까지 숨 쉬면서 기다리면서 살 수가 있어? 라는 그 분노 게이지가 저는 꽉 찼다. 꽉 찼다. 그래서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준비, 대비, 네. 철저한 그리고 단단한 하나로 되는 일사불란한 뭉침 네. 그리고 전략적인 준비. 그런데 사실은 전략이라는 게 뒤집어 보면은 원칙을 지켜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정치권의 원칙은 무엇이냐? 민심을 그대로 받들고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그 준비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한 의원님. 네. 정말 불을 보듯 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추구하고 안보상에서 국민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대통령 부부가 치는 사고들을 막는데 아하. 국력을 소모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 민생은 파탄나는 거죠. 이런 거를 언제까지 국민들이 보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예전과 좀 달라진 거는 전에는 이제 이런 유튜브나 국민들의 그 마음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없었던 때는 촛불을 들고 밖을 나갔단 말이죠. 예. 근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고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좀 공유를 하면서 일종의 촛불을 온라인상에서 들었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게 느껴지고 있다면 박근혜 때의 그 시기보다 지금 벌써 한 2년 이상 일찍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년째 그런 일이 있었는데 더 빨리 땡겨질 것이다. 두 분 다 공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검찰이 결국 주가 조작 또 디올백 수수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이다. OX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옵니다 또. 네, 강선 의원님. 검찰 배달 조사로 이미 결말을 보여줬어요. 결과가 난 것이다, 네. 이거는. 그리고 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4년 3개월이 흐른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뭐 대면 조사인지 아니면 대련 조사라고 하는지 네. 아무튼 그거를 처음 한 것이거든요. 그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뭐 국가에 귀속되는 거라고 했다가 그럼 국가에 귀속되는 걸 갖다가 빨리 돌려주라고 합니까? 그래서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돌려줬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으로 그들이 버젓이 국민들 앞에 뻔뻔하게 내놓은 거는 검찰 딱 불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장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거예요. 네. 그러니 이미 이 예고편 아닌 예고편을 통해서 이 사건의 결말은 우리가 이렇게 낼 거야 라고 거의 대국민 선전포고 하듯이 국민 완전 무시하고 네. 이야기한 거죠. 결론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조사 태양만 봤을 때도 결론이 난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네, 같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님. 조금 다른 얘기로 시작을 네. 하면은 저희 지역구 내에 한 유치원생들이 노는데 그 어머니가 보고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아이들이 막 놀다가 뭐가 안 풀리니까 한 친구가 다른 아이한테 그래요. 너 그러다 압수수색한다. 아 진짜요? 요즘 아이들이? 아이들이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시기가 그래요. 근데 지금 검찰이 저 관련된 일로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한 적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 그게 이미 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가장 큰 건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 앞으로 저런 주가 조작을 할 때 통장을 빌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예.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백을 받아도 마음이 여리면 다 전부 다 무마가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검찰이 과연 무슨 생각일까, 생각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세태가 너무 우스꽝스럽게 된 것 같아요. 압수수색, 구속, 딴 데 가서는 뭐 잘 하잖아요. 여기서는 못 하네요. 그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인사들은 뭐 엄청나게 하는 것 같다는. 그러면 어째 저희가 개인적 저랬으면 느낌이 저희가 압수수색 안 당했겠습니까? 네.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한동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맞으면 O, 아니면 X 한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 이 두 분 다 참 좀 다릅니다. O, 큰 O, 작은 X, 물음표. 네, 강선 의원님부터요. 그 김건희 씨와 이제 네. 한동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랑 한동훈 네, 후보는 그러니 네.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될 그 개연성이 굉장히 큰데 네. 아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번에 그 문자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일십했다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막 비대위원장 되고 이제 네. 막 왠지 막 쫙쫙쫙 하니까 됐어.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이 김건희배 분당대회에 탁 뛰어들고 보니까 한동훈 대 모든 후보들이 다 무슨 나건희, 윤건희, 뭐 원건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아차차차차 약간 요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치부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싶어도 뭔가 못 떨어지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이미 강은 다시 좀 건넌 것 같은데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분명히 알 거예요. 네.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지율이 0.5%로 떨어져도 절대 뭔가를 놓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를 알 네.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강은 건넌 것 같은데 예. 이게 또 떨어지기에는 뭐 그런 입장이 아닐까. 그래서 큰 O의 작은 X를 하신 네. 것 같고요. 네. 네, 한준호 의원님은 물음표를 하셨습니다. 비슷한 대답에 네. 좀 다른 해석인데 예. 한동훈은 강을 건넜는데 음흠. 윤석열과 김건희가 모터보트라도 타고 쫓아갈 수 있다. 둘이가 어쩔 수 없이 쫓아간다.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상황이 지금 오늘 이제 23일이니까 네. 오늘 전당대회입니다. 이제, 네, 네.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주도권이 한동훈한테 넘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같은 태도로 계속 일관할 것이냐, 네. 아니면 한동훈과 뭔가를
만나서 진행을 해볼 것이냐 이건 좀 지켜볼 일이고 이 모든 것이 한동훈에게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강은 건넜지만 김건희와 윤석열이 지금 그 강 건너편에 있지 않고 따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외 질문이긴 한데 네. 어떻게 결선까지 갈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갔으면 좋겠어요. 아 갔으면 좋겠다. 왜? 이 보면은 네. 구도가 어쨌든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 대 김건희 싸움인 네.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판에 누구 하나가 팍 KO 펀치 날려가지고 압승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 지금 예. 서로 이제 막 그 폭로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네. 했으면 좋겠다. 좀 더. 네, 라는 28일입니다. 5일이 더 바람. 추가가 되고 네. 투표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이게 한동훈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결선 갈 수도 있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고정표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두 번째는 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오히려 그 흔히 말하는 만들어지는 표들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지금 유불리를 서로에게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고정표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지 않고 네.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네, 저는 결선까지 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퀘션 마크이긴 합니다. 안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우리 갔으면 강선은 하는 갔으면 네. 한 번 더 좀 이렇게 좀 붙어줬으면 네. 좋겠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서로 좀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번 전당대회 사실 네. 기억나는 게 댓글 익시 댓글 팀인가 여론조사 네, 팀인가 팀 공소 취소 패스트트랙 그렇게 딱 요약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세 가지보다 좀 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붙는다면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상황에서 더 뭐가 폭로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어렵다라는 네.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부세, 금투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종부세, 금투세는 완화 및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O, 아니다면 X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금투세. 네. 네. 예. 강선 의원님께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어휴, 두 분 뭐 짜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아 그래요? 셋! 네. 아우, 이렇게 세모를 딱 두 네. 동시에 하셨어요. 네네. 말씀 주십시오. 입장, 또 이유. 네. 확 열어놓고 네. 뜨겁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토론해봐야 된다, 이거는. 합니다. 워낙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이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다양한 생각과 그리고 또 그것을 그 각각의 생각들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논리들로 다양한 목소리를 그 어떤 의제보다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 현재 지금을 기준으로 네.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정말로 다 열어놓고 다 내려놓고 뜨겁게 논쟁을 하자. 그러려면은 우선 어떤 바이어스나 아니면은 뭐 벽을 친다거나 그런 작업들이 미리 이루어져서는 안 네. 된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제로인 상태에서 좀 뜨거운 논쟁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논쟁을 통한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네.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유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세모. 저는 논의해야 된다라고 물어봤으면 동그라미를 아주 쳤을 텐데 논의. 네, 폐지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나 금투세 이에 대해서는 이제 낮추거나 폐지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행을 할 때는 됐다. 네.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종부세 경우에는 지방 재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전체 국가가 수입을 걷어들여서 세를 걷어들여서 지방에 부동산 지방 재정으로 네. 이제 내려보내고 이게 특히 지방에서는 이 교육 관련된 그 재정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부세를 인하하거나 할 때는 이와 관련된 세제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룰 사안은 아닌데
이거를 단순히 종부세, 금투세 폐지, 완화 이렇게만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들을 함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조금 토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계속 댓글에 두 분 응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직 뭐 지금 시작이고 뭐 조금 저조해서 아마 응원하시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못 믿겠다 이렇게 자꾸 다들 말씀을 하세요. 왜 강선 의원, 한준 의원이 좀 밑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필 한번 해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지금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사실 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네. 그 정말 진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어떤 건지 굉장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선배님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한준호 의원님과 함께 그 무대에 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많이 만나 뵙게 되잖아요. 그런 한순간 한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저랑 얼굴을 직접 본 적도 없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직접 손을 잡아 본 적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딱 2표밖에 없는데 그 귀한 2표 중에 1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마음들이 되게 뭉클뭉클해요. 그래서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해결사님이 강선우, 한준우 끌어올리자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예, 한준우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진심이네요. 네, 살려주십시오. 네. 이번 최고위원들은 두 가지의 그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저희가 4기 민주정부를 만드는 예비 체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잘 싸우고 이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2기 체제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대표하고 호흡을 맞추고 다음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선 의원님이나 저나 여성 최연소, 남성 최연소 지금 후보입니다. 강점이죠, 그게 또. 민주당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있었어요, 댓글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도부들을 육성을 하지 않으면 언제 육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투표를 한다면 이제 두 분을 찍어달라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자, 스피드 퀴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뭐 하여튼 두 분 중에 말씀하고 싶은 분 벌써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집권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언론개혁.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전공 분야시고요. 네,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 대선 기간에 수행실장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울기가 45도 거의 50도 이렇게 되는 기울기에서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가운데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 대선 후보를 악마화도 시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정말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적어도 버팀목이라도 몇 개 돼서 이것의 평형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2년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번외로 이진숙 위원장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돼서 양일간 이제 청문회가 좀 개시되는데 벌써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카드를 엄청 쓰셨던데. 그 얘기가 이미 그 대전 MBC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고 그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왜 씁니까? 법인카드 뭐 10만 원만 써도 몇만 원만 써도 그럼요. 압수해가고 하더만요. 그걸로 왜 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법인카드 갔던데. 내용이 있고 호텔은 왜 그렇게 자주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도에다가 법인카드 쓴 지역들을 다 찍어 보면은 동선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방통위라고 하는 그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기관의 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다. 지금 저희 정부 때 뭐 코드 인사 이러는데 아니 지금 현재 방통위만 놓고 보더라도
이진수, 그 위에 김홍일, 네. 그 위에 이동관, 이동관. 코드인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집권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강선 의원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예. 민주당이 정치가 싫어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고개를 돌리신 분들께서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네. 거기에 조금은 공감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사실은 이런 무도한 이런 정권 하에서는 가장 아프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층은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목소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은 저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정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냈던 그 세금이 우리 아픈 곳, 우리 더 어두운 곳, 더 낮은 곳으로 갔을 때 국민들께서는 감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일들을 할 때 그것이 표로 바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런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스며드는 기간이 지나면은 그 무당층 관심이 없으신 분들 내지는 정치를 혐오하시는 분들이 이런 선한 정치의 힘을 믿게 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이번 지도부에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먹사니즘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연결이 그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뭐 투쟁도 투쟁이지만 민생이나 잘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 그리고 주시는 그 거네요. 민생 개혁의 힘으로 그 말씀하신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을 뒷받침을 네. 해야죠.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모인 마음들이 결국은 그 열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민주당이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 있구나. 그러면 저들이 부르짖는 그 개혁, 네. 가야지. 라는 그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뭐 매력 어필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경선 후보들 8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다 생각이 들면 거침없이 자랑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다 우리 오늘 댓글에서는 한 표 빨리 줘요. 강선우, 한준호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선우 의원님부터 공약도 주시고 포부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관련해서 이게 프레임을 전환하는 작업, 그러니까 이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는 작업들을 차근차근히 잘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 적들이 쓰는 단어로 적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이재명 악마화의 프레임을 이재명 대통령 대세론의 프레임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실수 없이 삿바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된다. 쭉 공부 최전선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에 많이 맞서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감동을 주는 정치, 선한 정치의 힘,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는 온라인 당원 출신입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마음을 그래도 가까이서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약속드렸던 여러 가지 약속들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뽑아놓고 이상하네 라고 해도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현재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받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그런 권리도 확대되지만 책임감도 확대되고 결국은 이 권리와 책임감이 확대됨으로써 애정과 사랑이 커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잘 해나갈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준호 의원님도 말씀 주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네. 당대표가 오늘 결정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면 한준호를 그 옆에 한번 세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려면 한준호를 꼭 최고위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일단 실력이 검증됐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했던 뭐 김행랑치게 만들었던 네. 일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사법을 2주 만에 저희가 밤샘 작업을 하면서 발의했던 것, 그리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와 그리고 김건희 일가의 땅을 발견하고 그것을 2년 넘게 추적을 했던 것들,
저는 일을 함에 있어서 집요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대선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 대선 준비를 위한 최고위를 구성하는데 이재명에겐 한준호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겐 한준호가 필요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한준호가 필요하다. 꼭 좀 여러분께서 저를 좀 그 옆에 세워줄 수 있도록 한 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동훈 후보하고 두 분을 좀 한번 같이 쓰는 건 한번 저도 보고 싶네요. 다들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같은 한 씨이긴 한데 한시이기도 하고 동갑이기도 하고. 아 동갑이시네요. 그러고 네네, 보니까 동갑이기도 하고. 네. 같이 한번 꼭 쓰십시오. 어떻게 네.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 대표가 되고 또 최고위원이 된다면 막 네. 그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은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네. 또 강선우 의원님도 옆에 뭐 한동훈 당 대표 된다면 저희 둘 사이에다 한동훈을 세워보시죠. 그 모습이 네. 상상이 갑니다. 자, 지금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싸우는 저력을 토대로 정치 철학까지 또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정치인으로 두 분 다 재선 의원이십니다. 네. 이제 재선 의원이 되셨는데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정치인으로 국민들한테 또 지지자한테 기억이 남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옥수수 같은 정치인? 아, 그 강원도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대구로 가기 전에 네. 옥수수밭 앞에 서서 대표님이랑 뭐 이런저런 두런두런 말씀들을 좀 한참 나눴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옥수수에 관해서 여쭤봤을 때 대표님이 옥수수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만 조금 손이 많이 가고 그거를 넘었으면 쑥쑥 알아서 잘 큰다고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옥수수, 강선우 그런 옥수수 같은 정치인이 될 것이다, 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네. 그리고 저 강선우가 갖는 목소리의 힘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은 감동을 주는 우리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정치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이재명 대표님 그림자 보자 하면서 잘해 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큽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네. 저희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 386 선배들, 지금 네. 586 선배들이 했던 건 새로운 정치입니다. 뭔가를 좀 혁신하고 개혁하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제안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에 저한테 수행실장을 제안했을 때 제게 실용주의 정치를 얘기했어요. 예. 저는 이제 국민주권 시대, 당원주권 시대에는 오히려 새로운 정치보다는 필요한 정치를 할 때가 됐다. 즉 국민들에게 듣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필요한 정치, 즉 방향이 달라진 거죠. 이러한 정치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때 별명이 이재명의 호위무사라고 불렸는데, 그렇습니까? 네, 이제는 국민의 호위무사가 될 수 있도록 예. 든든한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뭐 짧게라도 길게라도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그 한준호 의원님부터 먼저 네. 말씀할까요? 이제 본선 첫 주를 지났는데, 네. 선배들에게 기세에 많이 눌렸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 2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점 꼭 어필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네, 살려주십시오. 다 강선우 의원님도 한 말씀 좀 우리 보고 말씀 주십시오. 한준호 의원님과 함께 네. 같이 살아남고 싶고요. 네. 이제 막 시작한 강선우의 성장 드라마 예고편 정도로 왔는데 그 조금 쭉 잘 애정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마음이 크고 그리고 이번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2편, 3편, 4편 계속해서 열심히 잘 써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송석환님, 나는 2분 찍었어요.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가 되고 누가 떨어져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최고의 레이스 두 분 의원님 끝까지 각자의 경쟁력 어필하면서 경선을 완주해 주실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준호, 강선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